안녕하세요, 성상 김미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늦게도 올려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들이 거의 1조 원대 순매수가 있었고요. 새해 첫 거래를 최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전거래일 2873.47포인트 대비 70.98포인트로 오른 플러스는 2.47%죠. 미국사 4.4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3000포인트가 눈앞에 있습니다. 코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3,71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닥 지수 역시 0.95%, 즉 9.20포인트 오른 77.62포인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모두 개인들이 받으면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렸죠.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KMW, HLB 이 정도만 좀 오르고 셀트리온 형제들과 시젠, 알테오젠, 펄어비스 이런 순으로다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47% 올랐고 코스피는 LG화학도 7.89%, 삼성 SDI도 6.85%, 이 대형주들이 코스피도 많이 오르면서 큰 시장에 상승을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녹십자 형제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종목들에 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수 차트도 잠깐 보고 갈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강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이 5일선, 이 중요한 이 변곡점 돌파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이틀간에 살짝 안착을 해주고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5일선하고 10일선에 이제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보이는 조정 과정이 언젠가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아직은 5일선을 이탈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동안은 아직 괜찮아 보이고 5일선을 이탈할 때 첫째 경계권 또 5일선 가까이 떨어지는 음봉이 생겼을 때는 약간의 경계권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저저번 주 2주 전에 돌파해놓고 이 친구는 아예 안착할 마음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고요.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역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5일선에 다가오는 음봉이나 이런 가격대가 이제 조정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 약간 경계를 하시고 아직 전체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에서 강했던 이 녹시장 관련주를 볼 건데요. 미국의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첫 번째가 녹십자고 두 번째가 녹십자 랩셀, 세 번째가 녹십자 셀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3분, 영상 업로드 예정 시간은 9시입니다. 상황에 따라 좀 더 빨리 되거나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녹십자를 보면 아주 강하죠. 월봉에서 저가인 96,000원대부터 이때 20년도 11월 달에 고가를 찍은 이후에 12월 달에 한 달간에 이건 뭐 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5개월선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바로 갭을 띄어서 올라가 버리는 아주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근처에서 10주선까지 옆으로 가는 이 박스권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박스권 이해를 기점으로 출발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딱 위에서 출발해서 그냥 올라가 버렸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곡점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거놨는데 이 자리를 탈출해서 올라갈 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아예 꼬리만 살짝 달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친구는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이 일봉에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큰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해 놨는데 이 자리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락의 징조가 되거나 또는 다시 조정권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주봉에서 이제 5선이 자꾸 따라 올라가겠죠.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 전자에도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특히 이격이 모였든 상관이 없는데
이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우주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10주선, 황금주선까지도 밀리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심하고 우주선 이탈을 튼튼히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장기 투자로 들고 가시는 분은 첫 번째 우주선을 깰 때 가장 긴장하셔야 되고요. 우주선을 깬다 하더라도 10주선하고 이격이 가까울 때는 큰 무리가 없어요. 바로 10주선을 다시 돌려놓을 정도의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5주선, 10주선, 황금주선의 이격이 클 때는 5주선을 깰 때는 일단 2차 경계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일단 최저인 96,000원에서 아직 500%, 45만원, 50만원대 딱 500%권에 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조정권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 진짜 상황이 좋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5일선을 잘 이탈을 안 해요. 따라서 5일선 매매가 제일 유리해 보이고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첫 번째 경계권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판단 같습니다. 두 번째 녹십자 랩셀이에요. 상한가를 시원했죠. 대단합니다. 이 친구가 보면 요렇게 이제 그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되면 일봉에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계속 때려가게 되면 이격이 커져요. 이격이 커져서 이격이 큰 상태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큰 상태에서 5일선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엄청난 급상승을 하지 않고 꾸준히 음봉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11선까지의 자리를 잘 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12월 29일하고 말일날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줬고요. 특히 말일날 이 변곡점을 딱 뚫어놨죠. 전고점과 변곡점 이 자리를 동시에 뚫어놓고서 오늘 그대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였습니다. 월봉에서도 굉장히 강하죠. 보시면 저가 대비 저가가 지금 28,400원인데 역시 5배 5배가 좀 안 되게끔 450%, 30%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거죠.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는 그 기보유자들의 이제 권한이에요. 물론 여기서 쫓아 들어가서 더 수익을 누릴 수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한 게 보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스윙하신 분들이나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 하단권에서 변곡점들을 탈출할 때 이 가격대가 바로 장기 투자권이 되고요. 이 중간에서 10개월 선, 5개월 선을 이탈하면 내가 하락의 징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10개월 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는데 10개월 선을 돌아 나가고 월봉 중간쯤에서 투자 방식을 진행할 때가 바로 좋은 스윙 투자 방법이 돼요. 이 친구는 월봉에서 언제냐면 20년도 11월 달에 변곡점을 깔끔하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전 영상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저가가 65,600원도 딱 여기 이 변곡점 근처까지 왔다 그냥 올라갔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친구는 아까 금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이제 5일선하고 5주선하고 10주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즉 5주선하고 10주선의 이격이 가까워지려면 여기서 차근차근 옆으로 가면 되는데 급상승해서 벌어져 있다가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큰 조정이 와요.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보유자분들 또는 이쪽에서 이제 위에서 월봉 상단에서 투자하실 때는 좀 스킬이 있는 단타 투자가 상당히 좋고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좀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고요. 이렇게 장기 투자하거나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만 보유권이고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혹시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사시는 게 아니고 5일선이 이제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런 방법이 제일 좋고 5일선 매매를 이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실렸기 때문에 유동성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리면 답이 없으니까 손들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원칙을 지켜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녹십자 랩셀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녹십자 형제들이 굉장히 핫한데 너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에서 쫓아가 사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밑에서 아직 월봉상 이런 중간들쯤에 있는 것들 즉 올해 이제 지수가 좋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거의 탈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스윙권에 있는 이런 주식들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녹십자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종목을 보면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이렇게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아주 조용했었어요, 주식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겨보면 굉장히 조용했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조용하다가 드디어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황금선의 변곡점, 이 자리를 돌파해놓은 자리예요. 즉 이 친구는 제가 녹십자 영상 몇 번 찍어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의 저가가 이건 딱 찍고 돌아나간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주선을 저번 주 회복해줬고 이번 주도 5주선 근처에서 딱 출발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주봉의 첫 주죠. 따라서 5주선 이탈은 위험하다고 그랬고 5주선 이탈을 절대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한 번 조정이 있었지만 이 고점 맞고 떨어진, 즉 월봉에서 보면 이 전고점과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당이 맞고 떨어진 자리지만 일봉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잘 지키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주식이 드디어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언제 붙었냐면 12월 11일부터예요. 붙었을 당시에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지 않고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후도 좋아 보이고요. 또 그래도 녹십자 랩셀 같은 게 월봉에 있는 것보다 먹을 폭, 즉 마진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친구가 꼭 올라간다고 상한가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후발주자 느낌도 들고 그러고 좀 더 수익에 가깝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는 오늘 중요한 변곡점 자리 하나 돌파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되고 지선 여기가 되는데 지선 정확하게 딛고 있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변곡점의 자리가 이날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의 최고점이에요. 고점이자 이때 또 이 자리를 믿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뚫을 때 이 강한 거래량 두 방이 시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주식이 뭐 내일 상한가 가고 날라가고 이러면 방법은 없지만 그때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 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의 새로운 지지선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살짝 조정받아서 지금의 이 자리 가격으로 보면 55,000원대가 돼요. 즉 55,000원대까지 살짝 음봉이나 밀렸다가 또는 꼬리로 밀렸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 나갈 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좀 빠른 익절은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인 25%를 갖다가 종가는 17불에 끝났기 때문에 물론 시간의 상승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떨어졌네요. 만약에 저리가 떨어져서 55,000원대 이런 자리들에서 이쁘게 십자 도정, 음봉 도정이나 양봉 도정 색깔에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 생긴다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 자리를 깨지 않는 한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깨면 손절했다가 황금일선 근처에서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의 위치가 이 녹십자 형제들 중에 제일 낮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5수선만 이탈하지 않고 일봉에서 지금 큰방 거늘 변곡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즉 이 자리를 찍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하시면 다른 녹십자 형제들에 비해서 마진폭이라든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아이텍이 굉장히 잘 끝났고요. 상당히 괜찮게 끝났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